요건 작년 저희 실적입니다. 요건 좀 자랑 좀 하려고 올렸어요. 작년에 뭐 좀 화제가 됐지만 한과형에 저희 전원 합격을 해서 특히나 캠프 수학 두 문제가 다 수업시에 다뤘던 문제라 화제가 됐었고 최근에 한 5개 년 동안 저희 영재고 입시 실적이고요. 이건 아마 배포 자료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건 뭔지 저희 KMO인데 KMO도 저희가 사실 뭐 어머님들 인식이 돼 주로 영재고에 주력한 학원이라고 인식이 돼 있지만 사실 경시 쪽도 점점 저희가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입시 KMO 육상 실적도 거의 한 3배가량 뛰었는데 올해는 KMO가 좀 KMO 코로나로 연기가 돼서 지금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학습 동력을 좀 잃고 아이들이 좀 처지는 상황인데 올해도 좀 경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재고 입시 트렌드에서 창의적 표현력이 중요하다는 거고 일단 언어로서 전달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과 지향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난독증이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언어로 전달된 논리를 좀 잘 표현하거나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소통 능력. 저희 학원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고. 단순히 이론만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안들, 이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는 이런 관리 체계 하에서 영재반을 지도한다. 그래서 뭐 각각 단임별로 개별 상담이나 교재들, 보완 교재들은 저희 나름대로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영역별,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또 단답훈련. 단답훈련은 주로 이제 대전이나 대구 같은 시간이 빡빡한 형태. 그다음에 창의적인 논리훈련. 이게 그 프랑스 바칼로레아 아시죠? 프랑스 대학 입학고사 거기에 관련된 논리적인 서술 훈련이죠. 여러 가지 보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전형 일정이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서류 지원 현황을 보면 서류상에서는 뭐 크게 뭐 특기할 만한 변화라면 대구하고 세종이 서류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대구는 400명 줄었죠. 그다음에 세종은 거의 600명 줄었죠. 나머지는 뭐 서류 지원은 크게 뭐 경기는 오히려 작년보다 한 300명 늘었어요. 다 원인이 있죠. 경기는 작년에 서류 전형 컷을 800으로 자르겠다고 공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1560명 했는데 경기가 서류 전형에서 거의 한 600명 탈락시켰죠. 많이 떨어졌고요. 뭐 한국은 크게 변화 없고 대구는 암만 해도 코로나 본산지라 좀 기피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에 세종은 또 이 이유가 있죠. 세종은 오히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서류 전형 1000명으로 자르겠다 이게 공지에 떠가지고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근데 진짜 이제 올해 특이했던 게 2단계 실제 시험장 들어간 인원수죠. 이게 보시면 작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다 줄었죠. 다. 근데 준 것도 서울 한 200명, 경기는 작년에도 되게 줄었거든요. 재작년을 보세요. 경기가 재작년에 2차 시험장에 들어간 게 1350명이에요. 근데 작년에 450명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서류 800으로 자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올해는 그거 다시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310명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경기는 캠프 경쟁률도 2대1이 안 돼요. 캠프에 한 180에서 200 뽑는다고 치면 그럼 경기 들어가면 이거 로또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경기는 경기 나름대로 또 센 애들이 가죠. 사실 뭐 수치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한국도 거의 300명 줄었고요. 대전은 뭐 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재작년 작년 보면 항상 수요층이 정해져 있어요. 대구도 한 300명 줄었죠. 세종 보세요. 세종은 작년에 1270명 들었는데 올해 500명 들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인천도 그래서 올해 실제로 8개 학교 2차 시험 들어간 수가 작년에 비해서 3분의 2도 안 돼요. 일단 가장 큰 영향은 코로나겠죠. 코로나 때문에 일단 서류 탈락자가 많았던 것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학령 인구가 조금씩 줄어든 것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올해 2차 응시생이 줄어들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특히나 중2 어머님들 고민을 많이 상담하세요. 우리 당연히 내신도 좋고 뭐 다 되는데 서류도 떨어지고 그럼 뭐 내년에 영재고 그냥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고민하시는데
상황이 올해랑은 다를 겁니다. 올해는 사실 중2들이 어쩔 수 없이 중3 형아들한테 양보한 거예요. 왜냐면 2차 시험장 인원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도 보이거든요. 고사장 관리 때문에. 그래서 뭐 내년에까지 뭐 코로나가 또 진정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올해 중2 중에 서류 탈락자가 있더라도 그 기준이 내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어찌됐든 또 게다가 올해 그 의대 정원 500명 증원 발표하면서 오히려 지금 대치동에서 어머님들 선행적으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과 최상위를 지향한다면 사실 뭐 선행도 선행 나름대로 과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영재고 준비 과정이 가장 그런 이과 최상위를 지향하는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게 가장 많은 커리큘럼이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서울과학부입니다. 뭐 2학년들은 보통 서울 아니면 경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서류는 크게 변화는 없는데, 하여튼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8개 모든 학교가 서류 올해 진짜 예측 불허입니다. 막 중3 학생, 특히나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중3 학생들은 작년이랑 서류 심사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2 학생들은 정말 많이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게 뭐 내신 성적이 있을 수도 있고 생기부에 수학과 관련 기재 내용, 교사 추천서들이 종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서류 결과들이 꽤 많아요. 그건 이하 모든 학교들에서 등장합니다. 그다음 2단계를 보시면 제일 특이할 만한 게 뭐 이따 본론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결과를 보시면 1교시 60분 영재성 평가 40문항 80점이에요. 100점이. 그다음에 2교시 3교시에서 각각 총 수학과 합해서 11세트인데, 뭐 1교시는 뭐 언어 쪽에 16, 수학과가 12. 이건 뭐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다는 평이 많아요.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인데,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수학과 물리가 융합된 한 세트하고 수학하고 과학이 융합된 한 세트.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타원들보다는 조금 일주일 정도 늦었죠, 설명회가. 근데 사실 저는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좀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의 어머님들이 너무 퀘스천 마크가 많으셔가지고, 과연 서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운 거냐. 사실 서울 영재고 선생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유형의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가장 최상위권 아이들을 변별력있게 골랐는데. 그래서 복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대치동 영재학원들에서 분석에서 놓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뭐 전체적인 10개년간의 출제 경향입니다. 뭐 서울은 전통적으로 조합 영역이 많이 나온다라는 게 통용되던 얘기였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얘기도 작년에는 오히려 거의 대수만 나왔죠. 조합이 아니라. 그다음 뭐 유형도 경시형, 뭐 서울 가려면 무조건 K형 2차 상 나와야 되고 뭐 2차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안 통합니다. 서울 최근 이게 경시형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거의 뭐 사고력이나 융합형으로 나왔고요.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그 융합형 두 문제가 서울에서 킬러 문항이에요. 그래서 그 변별력이 이제 결국 우발을 또 가를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수학에서, 수학, 겉으로 드러나는 수학 문제가 3세트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수학이다는. 그 3세트는 너무 쉬웠어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서울 문제가 너무 쉬웠다라고 지금 평이 도는데, 사실 이거는 중2 학년 아이들도 뭐 경시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도 그냥 초등 사고력? 그 정도 수를 생각만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 규칙 따라서. 이게 지금 칩이 여기 어디 있는데 칩을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나눠준다. 나눠주다 언제 끝나냐. 이거 문제거든요. 그럼 그냥 대충 숫자만 적어도 답이 나와요. 이게 총 3개, 딸린 문항 3개인데 처음 2개는 그래서 답이 나오고요. 세 번째 문제는 좀 증명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 수업 시간에 다 다뤘습니다. 이게 칩 분배 게임이라고 해서 창의 테스트 시간에, 제 수업 시간에 한 건데, 저희는 뭐 일직선상에서 양쪽으로 나눠주는 상황도 했었고, 이거보다 더 복잡하죠. 이건 단순히 원형 상태라면 저희는 이런 상태도 다 다뤘어요. 그냥 원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 재원생들은 되게 친숙하게 다 풀었다라고 해서 자랑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떠가고 대표 문제, 이게 올해 가장 제가 볼 때는 킬러 문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복귀하고 나서 과학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친분 있는 과학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연락이 와요. 아, 서울 복귀 문제, 화학 문제라고 복귀를 했는데 안 풀린다 이거. 이게 당연히 안 풀리죠. 이거 화학을 빙자한 수학 문제입니다. 이거 뭐냐면 고체 결정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고체 원자들 그리고 요 선이 결합인데 제시문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열을 받으면 항상 늘어나잖아요. 어머님들 상식적으로. 요 고체가 그 원자 간의 간격이 늘어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일직선상으로 그냥 좌우로만 늘어나는 상황이 있고 위아래까지 해서 이 결합 각도가 변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1번은 그냥 단순히 좌우로만 변하는 거. 그래서 고체 길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라.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요번에는 원자 배열 상태 이렇게 기하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거의 삼연체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 하에서 이게 변화는 위아래로는 안 나오고 평면상으로만 변화합니다. 이때 요렇게 4개로 둘러싼 요 정사각형 부분, 사각형 부분에 열을 받았을 때 넓이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설명해라. 그 다음에 이건 더 어렵죠. 요건 요 4개로 둘러싸인 부분이 팔각형이에요. 요 팔각형 부분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넓이가 변하는지 설명해라. 당연히 화학 선생님들이 못 풀죠, 이거. 이게 어떻게 화학 문제입니까? 그냥 화학이 적용된다면, 열을 받으면 원자 간 간격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화학적 원리고요. 이거에 대한 답은 다 수학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비슷한 수학 분석하면서 이 문제들은 다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 당연히 화학. 그래서 저희는 이거 분석하고 이거 복원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반, 영재반 재원생 중에 아주 뛰어난 친구 둘은 이 문제를 풀었대요. 그게 100%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희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다뤘거든요. 이게 저희 원장님 창수 시간에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등주 등적 정리라고 해서 어떤 도형이 둘레가 일정한 도형이 주어지면 그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게 원이거든요. 이런 수학의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맨홀 뚜껑이 다 원 모양인 거예요. 그 수학의 원리에서.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다각형으로 쪼개면서 그 넓이 변화 같은 걸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같은 원리로 여기 적용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서울반에 중에서 특히 2명은 수업 시간에 이거 다뤄서 이걸 이용해서 특히나 2번, 3번은 완벽하게 썼으라는 친구 하나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국 이게 올해 서울 우발을 가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문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수학은 쉬워요. 그 3세트는 되게 쉬운데 그다음 다음 거가 이거예요. 다시 융합인데 이건 물리와 융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다 과학이라고 묻게 해요. 수학 같지가 않아서. 근데 이것도 사실 이 시계가 이게 큰 게 있고 안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경기 영재고 기출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서울은 안쪽에서 돌았다는 걸로 나온 거고 경기는 이게 바깥쪽에서 돌았다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출 문제들끼리도 연관성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대비하려면 기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풀이 중요하고 기출 문제들 잘 풀어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사실.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저희도 다 아이들 기출 문제 시간에 다 풀었던 거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물리랑 융합된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저항을 구하고 이런 거에서. 근데 사실 이것도 그 불이 들어오기 위한 조건들을 다 수학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정수의 약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서울이 작년부터 단순 수학 문제, 그러니까 재작년 그 3년 전 단순 수학 문제 자체도 K 2차 수준의 논증이 많았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늘 서울은 K 2차 준비해야 된다. 특히나 조합 많이 나온다. 그리고 논증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작년부터 융합 문제에 대해서 되게 무게를 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서울 수학 나왔을 때 뭐야 이거 예전에 조합만 많이 나오더니 작년에 아까 대수만 4문제 나오고 서울 문제가 왜 이래 이랬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사실 융합 문제가 되게 무게가 있었거든요. 그 미세먼지 필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책 나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수학에서는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 두 개의 무게를 실었는데 올해는 이 두 문제의 무게를 실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 융합 문제, 수학 물리 융합 문제 하나, 수학화학 융합 문제 하나 여기서 크게 변별력이 갈려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1교시는 그렇게 되고요. 2, 3교시에서 작년과 세트 수는 동일한데 순전히 수학 문항은 3세트인데 이건 진짜 쉬웠다. 그래서 이건 누가 실수 안 하느냐다.
그리고 전통적인 KMO 2차 수준의 논중 문제도 거의 안 나왔다. 단순 계산 문제가 오히려 나오고요. 그리고 겉으로 눈에,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 저희 영재반 중에 기하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시험 보고서 멘붕이 왔대요. 왜? 기하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화학 결정 문제가 기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교시에서 작년처럼 최적화 문제가 하나 나오고, 이건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뭐 평균, 중앙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도 2년 연속 최적화 옵티멈 찾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수학물리융합, 수학화학융합, 요 두 개가 거의 뭐 우발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서울, 이건 작년 캠프 내용인데 또 올해 2학년들 중에서도 캠프 진출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작년 캠프 내용을 좀 참고하시라고 실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작년에는 우발이 39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지역 쿼터가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대치동권 어머님들이 강남 대치동은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게 좋은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치동 쪽 아이들은. 근데 뭐 제 생각에 그럼 작년에 39명 올해 공부 거의 78명 뽑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지역 우발 쿼터가 배정돼 있더라도 당연히 서울 영작 자체에서 내부 기준이 있겠죠. 뭐 기준 자체도 못 넘었는데 그냥 그 지역에서 무조건 2명 뽑아야 된다, 이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역 우발을. 뭐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하실 것 같고. 지금 뭐 캠프는 1박 2일 진행됐는데, 뭐 서울은 다 이겁니다. 설계 핵심이 창의 설계, 실험 설계. 창의 설계는 수학, 과학 각 한 세트씩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성 면접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보는 거니까.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도 직전 1주차 때 직전 프로그램을 훈련을 시킬 거고요. 자, 그다음 경기입니다. 뭐 이학년 중에 경기 본 친구들 좀 있죠. 서류는 꽤 많이 지원했죠. 그런데 올해 서류 탈락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추산으로 6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이내로 줄인 것 같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류 통과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신은 퍼펙트하고요. 거의 전교등수 2, 3등 안에 노는 애고요. 누가 봐도 걔는 바른 생활이에요. 선생님들이 전혀 미워할 것 같지 않은 애예요. 근데 떨어지고 좀 껄렁껄렁하고 수학, 과학에 B 하나 있는데 통과하고 막 그래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뭐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추천서. 우리가 들춰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재로 가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일단 누가 봐도 바른 애여야 돼요. 대바라지고 막 머리만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 똑바로 하고 인성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올해 경기 가장 특징적인 1교시 시간이 30분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이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고르시오가 지금 경기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모두 고르시오는 좀 출제를 지향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2교시는 그대로 120분, 수학 3세트, 과학 4세트. 뭐 수학만을 난이도를 보자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쉽진 않았어요. 작년보다 쉽진 않았다. 그렇다고 작년에 비해서 대폭 상승 이 정도는 아니고요. 역시나 경기가 왔고 최근 10개년간 영역별 출제 경향이고요. 뭐 경기는 좀 고르죠. 영역별로도 그렇고 뭐 경시랑 사고형도 좀 잘 섞여 있고. 요게 이제 경기가 갖고 대표 문제. 여기 아마 경기 중에서 제일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철수하고 영희하고 강아지가 산책을 하는데 원형이 산책로가 이제 철수는 뭐 반시계 반을 돌고 영희하고 강아지 시계 반을 돌면서 뭐 서로 만나서 충돌하고 뭐 그런 시간과 거리 재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해석 중에서 좀 되게 자주 다루는 문제예요. 당연히 저희도 학원에서 다뤘겠죠. 예. 왜냐면 참수 시간에 저희는 이제 범퍼카로 바꿔가지고 범퍼카 이렇게 돌고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원 중에서 경기 본 친구들 다 뭐 수업 시간에 다룬 문제라. 그래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꽤 있어요. 이거. 유형은 익숙하지만 특히나 이 세 번째 문제가 아마 제일 변별력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논증도 필요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기하인데 이건 무난했습니다. 난이도가. 뭐 경기는 늘 기하를 내니까.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룬 거예요. 뭐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요 평행함을 보여라 있잖아요. 요 뭐야, 요 PQ하고 AB하고 CD하고 평행함을 보여라는데 저희 다 똑같이 요거 MN하고 AB하고 평행하다 뭐 다 다뤄보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종이접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 보시면 1부터 128이 있어서 이걸 계속 반씩 접습니다. 계속 반씩 접어가지고 요 104번이라는 숫자 기준에서 얘 밑에 깔린 거하고 얘 위에 깔린 게 몇 장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창의 유형에서 많이 다뤄요. 조합이나. 이게 작년 대구 문제거든요. 작년 대구 문제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거의. 역시나 여기저기 기출이 풀이 돌고 돌죠. 당연히 저희도 다뤄봤겠죠. 기출 문제도 다뤄보고. 그럼 창수 시간에 역시 종이 접는 문제. 계속 접는 거. 그래서 이거 진짜 적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카드를 섞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면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밑에서부터 한 장씩 번갈아서 섞어요. 5가 맨 밑으로 오고 2가 가고 그 다음 4가 가고 1이 가고 3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카드 이제 막 섞일 때 뭐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뭐 조합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수업 시간에 이건 영재학 기출 문제에도 이런 유형이 꽤 나오고요. 교재 중에도 많습니다. 이거 카드 한 묶음에서 뭐 어떻게 섞느냐. 이건 뭐 저희하고 재원생이라면 무난히 다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계속 총평을 하자면 뭐 1교시는 30분이 줄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문항수도 작년이 수학과 9개, 10개에서 올해는 다 8개씩으로 줄었다. 그 다음에 되게 익숙한 유형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작년보다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역시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모두 그릇이 안 나왔다. 그다음 대수가 전체 영역 중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총 8문제인데 대수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뭐 예상치로는 8명 6개 이상 맞췄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잘 선방한 거다라고 이거. 2교시가 이제 아까 했던 변별 문제, 그래프 활용한 해석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다. 이게 변별 문제고 카드 셔플 문제라든지 기하 문제는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경기는 수학이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뭐 비슷한 수준? 그 정도. 근데 다만 요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요거 경기 캠프 내용이고요. 작년에 200명 진출했어요. 아까 경기 2차에 몇 명 들어갔다고 했죠? 310명 들어갔다고 했죠. 올해도 한 180에서 200 들어가면 2대1이 안 되죠. 2차에. 그래서 뭐 경기는 1박 2일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역시나 자기주도 탐구활동이라는 게 지필이에요. 지필 보고 면접 보고. 캠프에서 대부분 면접이 다 진행되고요. 조별활동 같은 거 진행되고. 그래서 자기 표현력이 중요하다. 자기를 좀 어필해야 되고. 그 다음 한과형입니다. 뭐 서류 좀 줄었고요. 역시나 제가 이건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죠. 서류 통과 기준 추정하기 힘든 의외면 2학년 때 서류 통과했고요. 그 친구가 다시 3학년 때 한과형에 서류를 냈는데 그 친구 내신 퍼펙트예요. 근데도 서류 탈락해요. 2학년 때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수가 B 있는 학생이 통과했고 가장 큰 변수는 자소서하고 생기부의 수학과 활동 기재 내용이 아닌가. 특히 한국은 그 생기부의 기재 내용을 좀 중시하니까. 그래서 생기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수학과 관련한 내용인데. 그리고 독서기록 같은 것도. 올해도 중3 애들 자소서 좀 봐준다고 생기부 띄워왔더니 어떤 애는 독서기록 막 한 2-3페이지인데 어떤 애는 꼴랑 한두 개. 독서기록도 좀 잘 관리하셔야 되고. 뭐 시간은 변화가 없어요. 180분, 120분. 한국 시간 넉넉하죠. 3시간입니다. 수학 문제 5세트 푸는데. 그래서 뭐 1번 세트는 항상 기초학력평가라고 한 10문항 중등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특이한 게 작년까지 이거 그냥 먹고 들어간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올해 연기 중에서 한 2문제 가량이 약간 폭탄 같은 게 있었어요. 계산 시간을 되게 오래 잡아먹고. 그래서 이런 거 걸러낼 줄 아는 게 사실 요령이죠. 그 다음에 세트 4개는 아주 친절하게 대전기조 하나씩 내줬어요. 그런데 한국이 올해 작년에 비해 난이도가 제일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합격생 기준으로 해서 수학을 100으로 봤을 때 50점 언저리면 캠프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50은 못 넘을 것 같아요. 뭐 일부 학원에서는 한국이 수학고시 뭐 60에서 65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50을 많아야 50일 것 같아요. 제 이상으로. 작년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2교시 과학에서는 뭐 물리가 거의 절반이 나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제가 과학 선생은 아니니까 주로 수학 내용으로 할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에서 좀 어려웠던 이진 소수에 대응시키는 문제예요. 영재고들은 이렇게 종이 접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이 종이를 이쪽으로 접냐 이쪽으로 접냐 해서 이제 소수를 나타내는 건데
소수 표현은 되게 한국에서 좋아하는 주제고요. 저희도 당연히 다뤄봤겠죠. 수업 시간에 박기욱 팀장님 해석 담당하시는데 해석 시간에 거의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했다고까지 복귀하면서 얘기를 해줬던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좀 특이한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뭐 게임을 해서 각각 승리 뭐 비기면 승점이에요. 그래서 승점에서 뭐 합해서 20점 나오는 뭐 그런 경우. 근데 이게 작년 한국 기출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게임을 하면 1점 얻고 지면 2점 얻고 근데 뭐 최종 점수가 뭐 7점에 끝난다. 어머님들 보시기에도 되게 똑같죠, 문제가. 거의 유사한 문제를 2년 연속으로 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작년보다. 왜냐면 이건 중간에 한번 역전했다가 다시 뒤집혔다. 이런 상황을 더 꼬아놓은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아이들이 노가다성으로 막 따지려면 진짜 복잡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다 수업을 했죠. 이거를 해법을 보여드리려고 그리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동하는 경로로 대응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승리할 경우, 파란색은 뭐 패할 경우, 그 다음에 초록색은 비길 경우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결국 최종 목적지는 저기까지라면 이렇게 찾아가는 요 숫자들이 그때까지 도착하는 경우의 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 붙었던 애가 이제 제가 조합 시간에 이런 해법을 제시해줬는데 그걸 정확히 기억해서 작년 이 문제를 이런 해법으로 접근해서 결국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거에서 가점을 주죠. 똑같은 문제에 답을 냈더라도 그냥 막 노가다로 풀었냐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를 했느냐에 따라서 답안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기초 수학 평가가 작년보다 어려웠다. 특히나 그 계산 오래 걸린 문제 한두 개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데 집착하면 시험 망하는 겁니다. 그럼 넘기고 2, 3, 4, 5세트 풀어야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진소수 관련 대수 문제하고 서로 접근해야 정수 문제는 특히 이 문제가 제가 볼 땐 난이도가 제일 셌어요. 이거는 논증이 거의 이제 KMO 2차 수준에 준하는 정수 논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전개도 관련된 기하 문제인데 이건 저희 뭐 창의수학 시간에 되게 많이 다루는 주제라서 근데 그냥 접근하는 발상이 중요하고 방금 했듯이 그 승패의 경우의 수는 작년 기출과 매우 유사한 맥락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2교시는 과학, 뭐 물리분학, 증가. 제일 어렸던 게 화학이라고 합니다. 화학이. 그다음 전체적으로 과학은 수학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했다. 그 다음에 이건 작년 한국 캠프 내용이에요. 작년에 뭐 한국은 서류 후발을 3명 뽑고 2차 후발 한 10명 정도 뽑고 192명이 캠프에 참가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했다. 근데 올해는 한국이 아마 하루만 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캠프 일정도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거고, 한국을 지원했던 2학년 학부모시라면, 보시면, 역시나 붓을 보죠. 붓을 보고, 세트, 지필도 붓을이 이제 2세트를 보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걸 다 적중시켜가지고, 한가영이 전원 합격했던 문제. 그걸 약간 보여드리자면, 붓을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뭐 일명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서 어머님 중에 혹시 이과 출신 어머님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고등수학에서 뭐 삼각함수로 나오는 건데 중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풀려면 문제 안 냈겠죠. 그러니까 이건 중등 수준의 접근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 창수 시간에 그대로 그림도 똑같죠. 다음 그림도 더 정확합니다. 저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걸 원으로만 바꾼 거죠. 근데 이게 사이클로곤이라고 해서 이게 도형이 다각형에도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각형, 삼각형, 사각형, 원 다 동일한 원리예요. 이게 훑고 지나가는 이 넓이가 전체 둘레의 3배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창수 시간 애들한테 리포트도 받았어요. 이거 실제 작년 합격한 재형생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리포트에 자기들이 증명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을 시켰으니 당연히 좋은 성과가 나왔겠죠. 이것도 뭐 작년 구술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동일하게 했던 거라서 작년에 그 상과에 그렇게 성적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서울, 경기, 한국 세 군데 학교를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데 지루하시더라도 나머지 학교 분석은 저희 박기욱 팀장님이 마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